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이거 사회문화 이제 그 5강 그다음 129쪽이고요. 이거 뭐 지문 읽기는 어렵지 않았죠. 지문 구성도 쉬웠고 이게 결국 이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현실주의에 대한 내용,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 구상주의에 대한 내용 뭐 쭉 얘기한 겁니다. 그죠? 부분 얘기한 거고, 뭐 이건 정리한 거고. 그러니까 뭐 좀 전반적인 어떤 설명 방식은 좀 찾기 쉬웠고, 내용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고, 구상주의가 조금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이건 조금 신경 써서 보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요약 보고 그다음에 그 지문은 굳이 뭐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문제는 그 이제 뒤쪽에 이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봅시다. 이거 뭐 단순 내용 일치라 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 요 2번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추론이 많아요. 추론 많고, 추론 많죠. 그죠? 추론 많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추론이 좀 많았고, 적용 문제니까. 5번도 적용 문제였죠. 또 추론 문제가 좀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추론 문제가 많아도 지문은 좀 쉬운 대신에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거 문제 일단 한번 영상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문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약 보시고, 그 다음에 지문은 본인이 읽으시고, 그 다음 문제 풀고 난 뒤에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뭐 문제는 쉽게 풀려요. 실질적으로 뭐 추론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뭐 단순 내용 일치나 아니면 뭐 추론이다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면 쭉쭉쭉 풀리는데, 논리적으로 또 풀어야 되겠죠. 그죠? 왜 그렇게 답이 나오는지 그런 걸 보면 조금 문제 또 좀 풀이를 할 만하다. 봅시다. 뭐 요약도 할 거 크게 없는데, 일단 뭐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국제 정치. 그러니까 뭐 어떤 주제, 그러니까 뭐 지구 환경 이런 거는 뭐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 어떤 나라가 뭐 환경을 막 어지럽힌다, 더럽힌다 그러면 뭐 주변에 그 어떤 뭐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뭐 일본에 뭐 후쿠시마 방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 수많은 그 원전 100기 막 100개 200개 있는 원전에서 후쿠시마에서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방사능을 뿌리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일본에 또 뿌리는 후쿠시마 문제, 뭐 이런 것들, 그죠? 이거 뭐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뿌려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본이 그 후쿠시마에서 뿌리는 만큼 우리도 계속 뿌리고 있어요. 어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죠. 그런 것들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이렇게 현실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아니면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다른 미래가 예측이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하나씩 봅시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볼 겁니다. 현실주의는 뭐냐?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고, 단순하게. 자유주의는 반대로 국가와 국가 간에 경쟁을 하다가 이제 서로 피해를 보니까 협력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더라. 자유주의라는 게, 그죠? 국가와 국가가 협력을 해서 이익을 뽑아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무조건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그다음에 구성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조금 요약 좀 볼만하죠. 구성주의는 뭐냐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현실주의라고 딱 고정해서 바라보지 말고, 자유주의라고 했고 딱 협력한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어떨 때는 경쟁하고 어떨 때는 뭐 협력한다, 그 얘기거든요. 고정된 시각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 중심적 사고를 탈피해라. 이런 그림 이런 거 좀 탈피해라. 국가 중심적 사고 하지 말고 전문가도 나오고, 우리나라 전문가, 일본 전문가, 중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 유럽 전문가, 이런 사람들 전문가의 말도 좀 듣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국가 중심에서 탈피해라. 구성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시각,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이제 구성주의거든요. 하여튼 요 세 개의 어떤 관점,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다른 미래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런 얘기했습니다. 별로 뭐 지문, 이게 요약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지문도 쉽습니다. 지문도 쉬웠고, 다만 이제 문제는 좀 볼만하다. 문제는 좀 볼만합니다. 예, 본문 봅시다. 본문.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 지구 차원에서 전개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리켜 지구 환경 정치라고 한다. 다시 지구 환경 정치는 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행위자가 뭡니까? 여기서 뭐 국가 단위로 보면 되겠죠. 한 국가들, 그러니까 뭐 일본,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보겠죠. 행위자들이 전 지구 차원에서 전개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폐기물을 동해에 갖다 버리면 일본이 막 반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서해에 갖다 버리면 중국이 반발을 하겠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죠?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지. 그게 지구환경 정치라고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당연히 그를 살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동해에다가 폐기물을 버려. 그러면 일본이 뭐 어떻게 반발을 할 거고, 서해에다가 갖다 버리면 중국이 반발을 할 텐데, 이제 그게 이제 국제 정치랑 연관돼서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 문제가 국제 정치와 연관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국제 정치에 대한 어떤 이론적 논의는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요걸 국제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현실주의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막 갈등, 얘들은 막 지들끼리 막 지 이익 때문에 이익으로 싸운다, 경쟁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자유주의는 아니다. 싸우다가도 뭐 협력을 하게 돼가지고 서로 이익을 또 서로 취한다. 좋게 보는 거지,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그거 다 상관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 뭐 이런 식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관점이 달라. 근데 이런 관점으로 국제 정치를 바라보게 되고, 그 국제 정치는 곧 환경 문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 구성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예견을 했고, 그죠? 이렇게, 그죠? 언지를 줬죠, 그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을 얘기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죠? 봅시다. 현실주의는 주권 국가를 주요 분석 단위이자, 얘들은 국가를 주요 이제 단위로 보는 거고, 행위의 주체다라고 보면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해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관계는 국가 단위로 되어 있고 국가끼리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한 거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지. 이 이론에 따르면 국제 관계는 합리적인 단일 행위자인 국가 간의 힘의 정치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막 비합리적이진 않죠. 비합리적인 게 뭡니까? 합리적이면은 자기 이익을 차리는 거,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에 그것도 합리적이잖아요. 그 사람 자기 자신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거야. 그렇죠? 합리적이지. 자기 이익을 차리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지. 만약에 자기 이익을 안 차리고 막 퍼줘, 자기 나라 뭐 이익 생각 안 하고, 그건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정치로. 그러니까 뭐 또 비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비이성적이라는 건 뭡니까? 뭐 다른 나라 막 말도 안 되게 막 쳐들어갈 거야, 난 미사일 쏠 거야, 핵 쏴버린다, 막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은 비이성적인 거죠,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뭔가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자기 이익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는,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또 힘의 정치다. 그 힘이 세면은 조금 뭐 눌러버릴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식이다. 중앙 정부가 부재한 국제사회, 그러니까 국제사회 자체가 어떤 뭐 리더가 없잖아요, 그죠? 중앙 정부가 있어가지고 뭐 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우리나라 국내에서 정부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근데 국제 정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나도 나라인데, 막 이러면서, 그죠? 정부가 부재해 있다. 중앙 어떤 중심적인 어떤 나라가 부재해 있죠.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이 충돌해. 꼭 이익을 챙겨야 되겠어. 그러니까 충돌했어, 부딪혀서. 이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겠죠. 그게 합리적인 거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겠지. 국가 간의 갈등 및 경쟁 관계는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지.
현실주의는 지구 환경 정치 역시 국가 간의 갈등 영역으로 보고, 그저 갈등 영역이겠지. 현실주의는 지구 환경 정치 역시 이걸 보고 협력을 통한 환경 문제의 해결이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협력가 안 돼. 뭐 당장 봐봐요. 일본에서 이제 뭘 버린다 그러면, 후쿠시마에서 원전수를 버린다 그러면 그거 막 안 된다 뭐 그거는 뭐 협력이 있었네. 협력이 일어나기도 하네. 그 예는 좀 적절하지 않네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럼 난 절대 양보 못해. 그런 나라도 있을 거고, 어떤 나라들은 그래 뭐 그 정도는 뭐 인정해주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서 현실주의에서는 그 절대 양보 못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를 이제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나? 얘들은 무조건 싸우려고만 하는 거니까 협력은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가 안보나 국가 문제처럼, 안보나 군사 문제처럼 국가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렇죠? 뭐 버린다 그래가지고 방사능 폐기물 버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나라가 망한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바다가 좀 더러워지긴 하겠지. 그럼 이를테면 일본 놈들이 버려가지고 그 막 바다가 막 태평양이 막 더러워지죠, 그죠? 아주 미량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원전에서 버리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서해안 그쪽에 따라가고 해안선을 따라가고 100개에서 200개 가까이 짓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걔들은 뭐 뭘 버리는지 얼마나 버리는지 그 통계도 없어.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겁니다. 걔들 중국은.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되니까 뭐 이렇게 조금씩 방류하겠다 그런 건데. 중국 같은 놈들은 그냥 막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죠? 비판을 해야 돼. 비판을 못하지. 중국이 워낙 힘 세니까. 힘이죠, 힘. 응? 이쪽 지역에는 거의 뭐 맹주라고 할 수 있죠. 이쪽 지역에 중국이 가장 힘 세잖아요, 그죠? 이거 뭐 말로 못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죠? 괜히 뭐 얘기했다가 뭐 불이익 받고 경제 제재하니 어쩌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국제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정치다. 현실주의. 그러니까 중국이 그 방사능 폐기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그거는 힘의 정치죠. 현실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협력을 통해서 못하는 거지. 막 갖다 버리면 협력 안 되죠.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환경 문제가 안보나 군사 문제처럼 국가들의 존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상관없는 거지. 뭐 거기 바다가 좀 더러워진다 그랬고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죠. 경제 영역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는 상황이죠. 그게 뭐 누가 돈 많이 버나 그거잖아요. GDP 누가 더 많이 버냐 그거잖아요.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겠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우선으로 하지 않아. 환경 문제를 우선하게 되면 야, 그 공장 짓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극적이겠지 당연히. 공장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뭘 만들고 싸게 만들고 해가지고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GDP 올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나라 전체적으로, 그죠? 또한 개별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뢰가 낮고 서로서로 못 믿죠. 못 믿어. 우리가 중국 믿습니까? 우리가 일본 믿어요? 못 믿죠. 중국 놈들 우리 믿습니까? 안 믿죠. 일본이 우리 믿어요? 안 믿습니다. 서로서로 안 믿죠. 신뢰가 낮고 그들의 무임승차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걔들이 막 환경을 갖다 어지럽혀가지고 싸게 물건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시기하죠. 시기 질투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죠? 우려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무임승차를 우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채택하기는 꺼릴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깨끗하자. 다른 나라는 뭐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만 깨끗하자. 이런 정책을 채택하기 어렵죠. 그죠? 중국 놈들도 방사성 폐기물 막 갖다 뿌리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하자. 이런 정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경쟁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구 환경 정치는 개별 국가들의 배타적 이익 추구 및 환경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부재로 인해서 비관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시각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환경 정치는 결국 이제 얘들이 서로 이익만 추구하게 되고 협력을 안 하게 되니까 협력을 통한 해결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집단적 노력이 부족하고 서로 뭐 나도 버릴란다. 다 버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관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실주의의 시각인 거죠. 근데 또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협의를 봐가지고 조금씩 방류하겠다.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이제 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거 정도에서 어떤 협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뭐 현실주의에서 막 경쟁이라고 보기 힘들 거고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되겠지. 예. 어느 정도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조금씩 버려야 되겠지.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그게 이제 얘들은 감시가 되고 있냐 이거지. 중국 놈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후쿠시마에서 버리는 방류량의 수십 배를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죠? 찍소리 못 하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뭘 하지를 못합니다. 중국이 워낙 힘이 세고, 그러니까. 그 다음 자유주의 봅시다. 국제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국제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 얘들은 자유주의는 협력을 이제, 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얘들은 이제 협력이 못해가지고 나중에 온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주의고, 자유주의는 협력이 가능하다. 이의 진작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현실주의가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 주체로 주권 국가들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실주의의 작은 단위로 주권 국가라고 봤는데, 자유주의 분석 단위는 국가뿐만 아니라 UN 국제연합과 같은 범지구적 국제기구, 그다음에 유럽연합 EU와 같은 어떤 지역 수준의 어떤 초국가적인 어떤 기구, 협력 단체, 비정부 기구 등 좀 더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국가만 본 건데, 자유주의는 협력이 가능하니까 UN도 힘이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도 어떤 뭐 힘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비정부 기구 이런 것도 또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뭐 인정하라는 거지. 얘들도 행위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주의의 틀에서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한 신자유주의 제도, 그러니까 국제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이론화했지. 신자유주의 제도를 이론화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앙정부가 부재한 상태에 놓이다. 역시나 뭐 중앙정부가 없죠. 국제사회는 그건 인정하는데,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자들이기에, 얘들은 이제 자유주의는 국가를 좀 합리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성적이라고 본 거지. 일반적인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상한 북한처럼 막 뭐 핵미사를 쏘아서 미국 다 없애버릴 거야. 뭐 대한민국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비이성적인 거 말고, 지금 일반적인 나라들은 이성적이죠. 이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교류, 협력하는 선택을 한다고 본다.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이제 교류, 협력을 한다. 그러니까 교류, 협력을 해서 어떤 뭐 자기 어떤 손해를 본다, 그게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내가 이 정도 손해 보더라도 이 정도 챙겨오면 이익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교류, 협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이 가능하니까 유엔도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공신력을 가지는 거죠. 그죠? 협력이 불가능하면 유엔 자체가 이놈은 이 말하고 저놈은 지 말하고 지 말만 떠들면 유엔이 됩니까? 그죠? 연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양보하고, 요건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협력이 된다. 이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자유주의니까 라고 본다.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얽힌 상호작용, 그러니까 막 경제가 막 다원화되고 누가 옛날에 뭐 미국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막 분산돼가지고 지들끼리 뭉치고 저죠. 어떤 뭐 주제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랑 같은 생각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랑 같은 생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주 복잡해야 된 거지. 그죠? 이런 어떤 얽힌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겠죠. 서로 이제 점점 의존하게 되는 거지. 따로 뚝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국제 체제 전체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얽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의존성이 또 강화되면서 국제 체제에 이제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 본 거지.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냐? 이거 협력하게 되면서 막 정치 경제가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제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게 또 말인 바또 맞는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서도 국가를 넘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교류와 협력 관계를 선택하여 해 다양한 규칙과 제도들을 지역적,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구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본다. 그렇죠?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유엔이라든지 유럽연합 EU라든지 아니면 뭐 비정부 기구 이런 것들이 막 어떤 뭐 발언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함으로써 제도를 만들죠.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데 힘을 쓰겠지. 그래가지고 조금 뭐 지구 환경 문제를 좀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이거 뭐 뭐 원전 같은 경우에 막 방사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저걸 버려야 되겠는데 가지고 있기는 그렇고 못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방류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교류 협력이 안 된다 그러면 벌써 버렸겠지 그냥 그죠? 뭔 상관이야 그냥 내가 버릴 건데 버려버리겠지. 근데 교류와 협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조금 조금씩만 방류를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협력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죠? 지역적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구 환경 문제를 개선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국가 간에 막 뭐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제 점점 제도화가 더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또한 지구 환경 문제들의 이제 성격이 복잡하고 해결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버려야지 좀 괜찮을까? 뭐 하루에 한 드럼통, 아니면 하루에 두 드럼통, 하루에 세 드럼통?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떤 게 좀 안전할까를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드럼통 버리는 거는 뭐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자정작용이 되니까 괜찮다. 세 드럼통은? 세 드럼통 안 돼. 이런 기준이 뭡니까? 과학적 지식이죠. 전문적 지식이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뭐 지구 환경 문제도 국가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비정부 기구라든지 국가 단위에서 일본으로 봐서는 다 갖다 빨리 버리는 게 편하겠지. 그죠? 근데 비정부 기구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네트워크 조직,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 이런 어떤 다양한 행위자들도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협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협력을 하려면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지역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다국적 기업 이런 말들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소리 하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죠. 협력이 필요하니까. 그죠? 현실주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국가 단위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다 버려 그냥. 그죠? 내가 뭔 상관이야. 니도 버려? 나도 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관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현실주의는 자유주의는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관점 구성주의 봅시다. 구성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행위의 결과나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의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결정된다고 본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문장이 길죠. 봅시다. 국제사회에서 행위의 결과나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에서 어떤 뭐 국가들끼리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에 또 그런 뭔가 뿌리겠다, 방사능 폐기물을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방류수 오염수를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지는 얘가 의미가 주어구나. 그죠? 이런 의미, 그런 어떤 버리는 행위, 그죠? 어떤 정제해서 버리는 그 의미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결정된다. 그런 의미들은, 의미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오염이 된 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버린다, 방류한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누가 결정하느냐. 다양한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다른 주변 나라, 주변 국가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국가들 간의 국가 기준이 아닌 비정부 기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조직, 이런 사람들이,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구성되는 거죠. 정말 그 정도면 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죠? 본 거예요. 국가들이 추구하는 바가 국가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경쟁적 관계에 놓이거나 협력적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현실주의가 보는 관점, 자유주의가 보는 관점이랑 다르게 상황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지. 예?
그 어떤 뭐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외교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이걸 뭘 할 테니까 이건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뭘 해야 되는데 대신 내가 뭘 해줄게.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국가 간의 상호작용 방식, 그죠? 되는 거니까 어떨 때는 이제 협력이 되고 어떨 때는 경쟁에 놓이게 되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협의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유주의는 협의가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이 관점도 아니고 이 관점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경쟁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성주의는 이 두 개를 이제 아우른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추구하는 바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경쟁 관계에 놓이거나 협력 관계에 놓인다. 경쟁 관계에 놓이거나 협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렇죠?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고정된 이해관계나 시각을 가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고정된 시각, 고정된 이해관계. 현실주의는 고정된 이해관계가 뭡니까? 얘들은 경쟁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협의 안 돼라고 보는 거죠. 그게 고정된 시각이죠. 현실주의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런 눈으로 보는 거고, 자유주의는 협력돼 이렇게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이런 고정된 이해관계, 고정된 시각인 거지 얘들은. 그죠? 그걸 가진다기보다는 국제사회 속에서 다른 국가를 비롯해 비정부기구, 전문가 집단, 기업 등의 다양한 다른 어떤 행위 주체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뭐 새로운 가치나 시각이나 어떤 이해,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해,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정된 시각 이런 것들은 없고, 고정된 시각은 뭡니까? 현실주의는 뭐 경쟁밖에 안 일어나, 자유주의는 협력이 가능해 이렇게 보는 어떤 고정된 시각과에서 벗어나서 이거 뭐 상황마다 비정부기구, 전문가 집단, 기업, 국가들, 주변 국가들, 걔들이 상황마다 경쟁하기도 하고,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새로운 가치 시각 가진다는 얘기죠. 특히 행위 주체들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서로를 적이 아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면 할수록, 또한 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될 때, 요거는 조금 자유주의 개념도 좀 가지네, 그죠? 뭐 협력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지구 환경 정치에서 중앙 정부가 부재한 상태. 얘도 중앙 정부가 부재한 상태라 그러네요. 리더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확실한 리더가 상태고 대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와, 그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장하는 얘도 뭡니까? 얘도 뭔가 협력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약간 자유주의 느낌도 나는데, 그죠? 큰 차이는 모르겠죠. 근데 자유주의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주의는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 얘는 협력이 안 될 때도 있다, 경쟁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구성주의는 하여튼 그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요건 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이점을 보는 거죠. 한편 구성주의는 지구 환경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인 국가라는 거는 아까 현실주의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인.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의 어떤 점과 자유주의의 어떤 점을 두 개를 따와가서 짬뽕시켜 놓은 거다.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그죠?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인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관념이 현재와 같이 주권 국가의 영토와 국경에 기반해 있는 한 주권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지역적이고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장애가 된다.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현실주의가 주장했던 국가 단위의 이런 행위들이 안 좋다라고 지금 현실주의 비판하는 건데? 그러면 현실주의의 어떤 점을 따온 게 아니군요.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거네. 뭐야 이거? 얘는 자유주의랑 거의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네. 구성주의는 하여튼 뭐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어쨌든, 그죠? 자유주의를 비판. 근데 자유주의와 어떤 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가 확실히 차이 나는 건 뭐냐? 상황마다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구성주의는 자유주의 식으로 하면 뭐 좋아지는 거는 인정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주의처럼 하게 되면 안 좋아. 뭐 그거는 같은 얘기니까, 그죠? 이건 장애가 된다는 얘기지. 해결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 뭐 어떤 국가 단위들이 얘들이 막
현재와 같이 막 국경, 뭐 국가 영토 이런 거에 막 해가지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땅, 이건 나의 바다, 이건 너의 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환경 문제 해결이 좀 장애가 된다. 민족, 국가, 영토 이런 어떤 개념을 좀 재개념화 해가지고 조금 넓게 보고 이기적이면서 배타적인 국가 중심적 사고로부터 탈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오히려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하고 그렇게 협력하게 되면 야 이거 문제 발판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결국 자유주의의 어떤 장점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뭐 큰 차이는 모르겠죠. 근데 큰 차이를 뭘로 볼 수 있느냐면 구성주의는 상황에 따라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협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거기서 다른 거다. 그죠? 요거 두 개가 구별이 되는 거죠. 어떤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상황에 맞게 보느냐. 그게 다르다는 얘기고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을 아주 긍정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의 생각을 부정을 하고 그죠? 그래 보면 돼요. 구성주의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지구환경 정치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론적 틀의 기능을 한다. 이 이론적 틀의 기능을 한다. 버릴 게 아니다. 쓸만하다. 그죠? 왜? 이거 지구환경 정치를 좀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들은 지구환경 정치의 본질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지구환경 정치에서 여러 주체 간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렇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구환경 정치의 미래를 각기 다르게 예측한다. 얘가 보는 미래 비관적이죠. 얘가 보는 미래 괜찮아. 긍정적인 미래 협력해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구성주의는 이거 두 개를 다 인정하면서 그죠? 요렇게 관점 가질 수도 있고 요렇게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얘가 좋고 얘는 나쁘다. 이렇게 그죠? 구성주의는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구성주의는 상황에 맞게 생각하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미래가 달라지겠지. 얘가 생각하는 미래랑 얘가 생각하는 미래가 좀 다르다. 다르게 예측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는 좀 볼만합니다. 추론 문제가 워낙 많아서 좀 꼼꼼히 봐야 될 겁니다. 논리를 따져봐야 되니까 문제가 쉬운 것 같아도 논리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어봅시다. 예,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죠.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현실주의는 협력을 통한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그렇죠? 현실주의는 협력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협력이 안 된다. 지구환경 문제 해결이 힘들 것이라고 이제는 어떤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다. 그냥 단순 내용 일치죠. 어디 썼나? 현실주의는 협력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 그죠? 단순 내용 일치고 구성주의는 행위 주체들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대화할 상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행위 주체들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대화할 상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건 뭐 행위 주체들이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적이 아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죠? 요거는 뭐 자유주의 어떤 개념과도 거의 뭐 비슷하죠. 일맥상통한다. 어쨌든 맞다. 3번 단순 내용 일치였죠, 그죠? 3번 자유주의는 환경 문제 해결에 전문적 과학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적 과학 지식이 요구되는 거 맞죠, 그죠? 자유주의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건 뭐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맞습니다, 그죠?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제한을 왜 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이니까 비전문가들은 빠져라. 그것도 막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뇌피셜로 풀어버리면 이게 또 맞는 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전문적 과학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비전문가들은 좀 빠져 제한해. 이렇게 이제 생각해버리면 그런가?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렇게 풀면 문제가 다 틀려버립니다. 이게 거의 뇌피셜인 거지. 추론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전문적 과학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참여에 대한 얘기가, 참여와 과학적 지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봅시다. 1-3 얘네 또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조직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해가지고 야 비정부 기구 니들은 과학 모르니까 빠져 이렇게 하지 않죠. 얘도 넣고 얘도 넣고 얘도 넣고 다 들어보는 겁니다. 그죠? 다들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생각하기 보기에 뭐 야 전문가나 아니면 과학 지식 좀 중요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 너무 과학적인 거라서 비전문가들은 모를 거야. 뭐 니들은 빠져.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안한다. 들렸죠, 그죠? 그러니까 뇌피셜로 풀지 말고 내용 일치, 그러니까 언급이 되어 있으면 내용 일치로 풀고 언급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추론도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추론해야 되죠. 그죠? 그냥 막 함부로 막 생각해버리면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추론이 아니고 뇌피셜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4번.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지구환경정치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이 된다. 이론적 틀에 대한 얘기 언급이 있었죠. 다시 4. 바로 위에 있었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어쩌고 하는 이론적 틀의 기능을 한다. 그렇죠? 이론적 틀로서 지구환경정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한다. 지구환경정치의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하는데 어떻게?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그죠? 각기 다르게 예측을 하는 거지. 미래를. 현실주의는 야, 다 망해서 다 망할 거야. 지구 망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자유주의는 아니야. 협력해가지고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구성주의는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다. 뭐 상황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구성주의는. 그죠? 다만 구성주의는 현실주의가 안 좋고 자유주의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성주의는 5번 내용 일치에 약간 추론 느낌이 좀 들어갔었고 5번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지구 환경 문제는 이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지구 환경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언급이 돼 있었긴 한데 천문단이 내용을 다 압축시켜 놓은 거죠.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섞어 놓은 거죠. 그죠? 이 문단을 그대로 이제 한 문장에 옮긴 겁니다. 짬뽕 시켜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자, 이게 말을 잘 봅시다. 이게 뭔 말인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지구환경 문제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죠? 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이해를 해서 환경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지, 얘들이. 그죠? 상호작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이런 관점에서 다 다르게 보는 거죠. 이 상호작용을 보는 관점은 요 세 가지인 거야.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보고 그 상호작용을 가지고 지구 환경 문제를 봐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정리하면 이거죠. 상호작용이 이제 지구 환경 정치라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가리켜 지구 환경 정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호작용은 지구 환경 정치입니다. 상호작용을 가리켜 지구 환경 정치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 같아. 자, 지구 환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논의를 살펴본다. 이론적 논의는 세 개의 관점이 있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덩어리를 이걸 함께 살펴봄으로써 요거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살펴보아야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함께 살펴봐야 돼. 그 목적이 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5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이렇게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요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됨으로써 지구 환경 문제에 접근한다.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 요 관점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쭉 보는 거기 때문에 현실 자유 구상주의 관점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접근하게 된다. 지구 환경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요 순서죠. 그렇죠? 이거 좀 말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문단에 속해 있는 그 단어들과 이제 5번 여기 있는 게 이제 막 짬뽕돼 있는 과정인데, 그죠? 여기 잘못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잘 봅시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왜 중요하게, 뭐 별로 중요한 것도 같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려 그러면, 이 상호작용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요걸 접근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거를 이해해서 접근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 문제를 접근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좀 논리적으로 본 겁니다. 그죠? 2번 또 봅시다. 이거 뭐 문제 푸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런 좀 논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지문 좀 쉬울 때 요거 갖고 연습하는 거지 뭐. 그죠? 또 2번 넘어갑시다. 2번 봅시다. 2번 A, B, C가 국제 정치에 대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가 뭐냐고 하면 A, B, C가 이제 A는 현실주의, B는 자유주의, C는 구성주의다. 이제 공통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초론 문제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 및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건 뭐 대놓고 뭐 현실주의 관점이죠. 응? 현실주의 관점이죠. 경쟁이 계속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비관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주의 관점이고, 이거는 뭐 그 자유주의 관점은 아니죠. 경쟁은 더욱 심해지지 않고 협력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안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보게 되면 국제 체제 전체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본 거니까 경쟁이 막 심해진다 그런 게 아니었지. 그죠? B 틀렸고 A는 맞고 C는 상황에 따라 모른다는 거죠. 구성주의는 물론 이게 나쁘고 이게 좋지만은 몰라. 상황에 따라 몰라. 고정되지가 않아. 고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성주의는 몰라.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미래 예측은 난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좋고 이게 나쁜데 이건 난 모른다. 그게 이제 구성주의겠죠. 그다음 2번. 국제관계는 합리적인 단일 행위자인 국가 간의 힘의 정치다. 힘의 정치에 대한 얘기는 있었죠. 이런 언급, 이 표현 자체가 똑같은 게 있었잖아요. 힘의 정치다. 단일 행위자인, 합리적인 단일 행위자인 국가 간의 힘의 정치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현실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은 자유주의는 또 그게 아닌가? 구성주의는 그게 아닌가? 라고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 힘의 정치라고 보지 않죠. 이건 이제 추론적인 내용인데, 자유주의는 힘의 정치라고 보지 않고 협력이 가능하다. 힘이 센 국가가 있고 힘이 약한 국가가 있어. 그죠? 그러면 걔들이 그냥 힘의 정치로만 하게 되면 무조건 눌러버리겠지. 근데 얘는 협력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협력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국제연합 UN도 있고, 그죠? EU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거니까, 꼭 반드시 이제 힘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 협력 이런 게 작동할 수 있다. 그래 보는 거니까 B는 틀렸죠. A는 맞고, C는 여전히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게 몰라요. 힘의 정치인지 아닌지 그때 상황마다 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 구성주의는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3번. 국가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주권 국가의 영토와 국경에만 기반해 있어야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기반해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건 있었잖아요. 주권 국가의 영토와 국경에 기반해 있는 한 주권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어쩌고저쩌고 장애가 된다. 그죠? 해결 못 하게 된다. 영토와 국경에 기반해 있으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장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는 확실히 틀렸지. 그죠? 시는 확실히 틀렸고, 이런 게 기반에 있는 거는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가 영토와 국경에 기반에 있는 국가가 어떤 뭐 작은 단위가 돼가지고 돼 있다는 거를 A, B는 둘 다 인정을 합니다. 있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기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어야 한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있어야 한다는 건 must, 그죠? 해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있는 상황이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응? 주권 국가 영토 국경에 이제 기반해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지. 근데 인정하는데 그게 막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진 않겠죠. 그죠? 이거랑 같다라고 보기 힘들지. 그죠? B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국가가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영토, 국가, 국경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력이 가능하다. 그 얘기였으니까.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다른 거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니까. 그죠?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C만 틀렸고, 확실히 C는 틀렸고, 이 A, B는 둘 다 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죠?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니까. 확실히 틀렸고. 4번. 국제사회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3번 다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일단은 현실주의야 당연히 그렇겠지. 그죠? 어딨나? 중앙정부가 부재한 국제사회, 그죠? 중앙정부가 부재한 국제사회라 그랬고, 요건 이제 현실주의는 맞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중앙정부가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죠? 놓여 있다는 걸 인정했죠? 중앙정부가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자유주의도 인정했고, 또 국제 구성주의에서는, 얘네 중앙정부가 부재한 상태는 인정했죠.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었으니까. 그죠? 어쨌든 중앙정부가 부재한 상태는 세 개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 않는다. 내용 일치일 뿐이죠. 단순 내용 일치였습니다. 4번 맞았고, 5번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제외한 다른 행위 주체들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다른 행위 주체들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한 거는 B. 자유주의죠. 협력이 가능하니까. 응? 이를테면은 다시 오니까 다시 오네. 다른 행위자들, 그러니까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의 이제 네트워크,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 이런 다양한 행위자들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B는 맞네. B는 맞는 게 아니구나. 중요해지는 거지. 그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지는 겁니다. 중요성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 그죠? 확실히 B가 틀렸고. 그다음에 이런 행위의 주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만이 중요한 거지. 그죠? 국가가 중요한 거지. 이런 어떤 다양한 행위자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정부 기구, 이런 것들, UN이라든지, EU,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각 단위별로 쪼개져 있는 국가들끼리 경쟁하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다른 걸 인정하지 않아. 다른 행위 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당연히. 그죠? 중요성이 감소하고 나버리고 간에 인정할 자체를 안 하는데, 그죠? 감소할 것도 없다. 그냥 없는데, 그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C 같은 경우에도. 중요성에 이제 조금 더 중요성을 강조하는 뉘앙스는 있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하면 할수록 행위 주체들이 이렇게 적이 아니고 대화할 수 있고 대화 상태로 이제 끌어들이고 하면은 공통 이해관계를 갖고 그러면 이제 좀 중앙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행위 주체자들은 자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생각이 좀 옳다라고 보는 거, 좋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행위 주체들이 뭉치면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 말이었잖아요. 여기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 주체들이 뭉치면은 문제 해결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지.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이었고, B는 당연히 중요성이 커진다는 얘기였고, A는 아예 다른 주체들은 인정하지도 않았었으니까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감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고, 얘는 증가, 시도 증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추론이었습니다. 3번 봅시다. 기억에 근거해, 역시도 이제 여기도 추론 문제가 쏟아지네요. 봅시다. 기억에 근거해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 대해서 니은을 이해하라고? 기억이 뭐였지? 기억이 어딨나? 이구나. 신자유주의 제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제도를 자유주의가 받아들인 거죠. 신자유주의 제도, 신자유 제도주의. 신자유 제도주의. 신자유 제도주의입니다. 신자유 제도주의. 신자유에서 이제 제도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죠? 제도를 강조한다. 왜? UN 같은 거 제도잖아요. 그죠? 국제기구. 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거지. 제도. 그죠? 신자유주의 제도. 신자유 제도주의. 그죠? 기억에 근거해서 니은을 이해하라고? 니은이 뭔데? 국가를 넘어선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누굽니까? 뭐 비정부기구 전문가들 뭐 이런 거죠. 이들이 교류와 협력 관계를 선택해서 다양한 규칙과 제도들을 만든다.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교류와 협력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행위 주체들이 비정부기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교류와 협력을 선택을 한다. 경쟁을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합니다. 이 왜 선택할까요? 교류와 협력을 왜 선택합니까?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 가능해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협력을 해서 생기는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결국은 자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자유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다 양보하고 막 예수나 어떤 뭐 불교 부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다 막 버리면서까지 남한테 잘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근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교류와 협력을 하게 되니까 자국의 이익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죠? 교류와 협력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득이 생기더라.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을 때보다 교류와 협력을 하니까 이득이 생기더라. 그죠?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교류와 협력 관계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협력 선택의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게 되면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의존하게 돼 갖고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요. 뭐 그물처럼 막 꼬여 있어. 그래갖고 막 한 놈이 특별하게 막 히틀러처럼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걸 못 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서로 의존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 일치였고, 여기서 추론을 하게 되면 국제 안정을 하게 되면 자국의 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거지 뭐. 국제사회가 안정이 됐어. 그럼 이제 이익이 생기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봅시다. 답은 뭐 4번이겠지. 그죠? 환경 문제를 둘러싼 상호작용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한다. 상호 의존성을 강화해서 국제사회가 안정이 돼서 자국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이래 보는 거죠. 조금 논란이란다. 논리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왔죠. 그죠? 의존성을 강화한다. 여기까지밖에 안 왔지만 결국은 뭐냐? 논리의 쭉 끝을 가게 되면 자국의 이익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서 협력을 하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요건 거죠. 협력을 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면 국제가 안정하게 되고, 그죠? 국제가 안정하게 되면 자국 이익이 증가한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문제 봅시다. 1번. 답은 뭐 확실히 4번이 보이고,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되지만, 어쨌든 그죠? 4번이 보이고. 국가를 넘어선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선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뭡니까? UN이라든지, 뭐 비정부 기구, 아니면 전문가 집단, 다국적 기업 이런 사람들이 좀 비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 게 뭡니까? 자기 이익도 막 무시해버리고 막 다 퍼주고 막, 아니면 비이성적으로 막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죠. 뭐 미사일 쏘겠다는 둥, 뭐 불바다 만들겠다는 둥, 막 이런 짓을, 그런 짓 합니까 이거? 그죠? 아니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이런 주체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는 언급 자체도 안 돼 있고, 상식적으로, 그죠? 이제 추론이 가능하죠. 얘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겠지만, 지들의 이익을 추구하겠지만, 근데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겠지. 예. 이래 보는 거고. 뭐 3-4에 뭐가 있나? 3-4에 뭐가 있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잖아. 국가는 합리적이고 아닌데.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자다라고 보는 거고. 별로 뭐 큰 단서가 안 되는데, 어쨌든 비합리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뭐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죠? 이런 주체들은 합리적이겠지 뭐, 그죠? 아니면 이게 언급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답을 하기 어렵고, 그다음 일단 추론을 하게 되면 뭐 합리적이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번. 복잡하고 다원화된 환경 문제가 맞지? 복잡하고 다원화됐죠, 환경 문제가.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방해한다고? 협력을 왜 방해해?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협력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인과관계가 바뀐 거지. 바뀌었다기보다는 뒤틀린 거지, 그죠? 환경 문제가 협력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협력이 발생하게 하는 거지. 오히려 발생하게 하는 거죠. 방해라기보다는 발생하게 한다. 이거 뭐 3-4에 뭐가 있나? 협력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협력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 어떤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데, 이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방해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발생을 부추긴다라고 보겠죠. 3번.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이렇게 하나? 다 보이죠? 4번. 3번.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 때 국가의 개입을 차단한다고? 규칙과 제도를 만들 때, 요거는 뭐 규칙과 제도는 신자유 어떤 제도주의, 신자유 제도주의. 해서 규칙과 제도를 만들 때 국가의 개입을 차단한다고? 이것도 어찌 보면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제도, 뭐 유엔에서 어떤 뭐 제도와 규칙을 막 만들어, 법 같은 걸 막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떤 일개 국가가, 힘센 국가가 나와가지고 나 그거 그렇게 하면 내 손해잖아, 그렇게 하지 마, 요런 개입을 차단하려고 협력관계를 선택한다. 말이 되네,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논리가 가면 그게 이제 뇌피셜이라는 거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 때 국가 개입도 해야 되죠.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개입을 못해. 여기서 국가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국가를 말하는 거고, 힘센 국가 한 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 전문가들, 다국적 기업, 이런 행위자들이 전부 짬뽕이 돼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다 껴서 국가도 개입하고 뭐 비정부 어떤 기구도 개입하고 전문가도 개입해라, 다 개입하라는 얘기지. 국가 개입을 차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아까 그 나의 뇌피셜로 국가 개입, 어떤 한 국가, 뭐 유엔에서 뭐 제도 만들라 그러는데 어떤 뭐 힘센 나라 와가지고 중국이나 뭐 어떤 미국이나 이런 뭐 러시아나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어떤 개입을 차단하게 하려고 이런 어떤 힘이 없는 이 작은 국가들이, 작은 어떤 행위 주체들이 협력한다. 요거는 이제 뇌피셜이죠. 이제 소설적인 얘기죠. 영화 같은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서를 가지고 봐야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 때 국가 개입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국가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그죠? 비정부기구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요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게 논리적입니까? 그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어떤 추론하는 거랑 막 영화처럼 막 뇌피셜로 막 이렇게 막 스토리 만들어 나가는 거랑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국어 점수가 낮겠죠. 그렇게 뇌피셜 써버리면, 그죠? 추론을 해야 된다.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된다. 근거는 이 지문에 있는 단어나 어떤 문장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죠? 그걸 근거를 삼아서 추론을 해야 된다. 4번 환경 문제를 둘러싼 상호작용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 답이었잖아요, 그죠? 환경 문제를 둘러싼 상호작용이 이런 상호작용 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상호 의존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상호 의존성을 높인다. 그래서 이걸 교류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류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상호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면 상호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 상호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에 협력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야? 그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상호 의존성이 커지게 되면 국제가 안정이 되고, 그죠? 334-1 국제사회의 안전성이 강화되면은 국제 체제 전체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죠?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요 부분 자국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건 추론이 가능하죠. 국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 그럼 안정은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국가 자국의 이익이 증가한다. 이래 보는 거죠. 약간 좀 논리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으나 요까지 다 볼 수 있다. 그죠? 5번 국가의 이익 추구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의 이익 추구를 견제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유주의도 국가의 어떤 추구를 견제합니까? 아니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그때는 놔둡니다. 인정해요. 얘들은 막 현실주의 애들은 막 미친 듯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협력 같은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자유주의는 이익을 추구하긴 해요. 근데 그 이익을 추구해서 결국은 협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해서 협력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동일한데 협력을 선택하는 이유. 협력을 선택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자국의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협력을 선택하는구나. 요래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견제한다. 틀렸습니다. 견제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협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협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협력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자국의 이익 추구를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기 때문에. 뭐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뭐 견제하려고 나서나? 그 뇌피셜을 또 돌려봅시다. 영화처럼. 그죠? 환경오염 하는 국가가 있어. 그러니까 뭐 국제 막 제재를 내. 야, 나 바다를 왜 그렇게 더럽히냐? 하지 마. 어떤 뭐 환경오염국 국가의 어떤 하나의 국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 뇌피셜로 돌립니다. 국가가 일본이라고 봅시다. 이익의 어떤 이익 추구, 일본 후쿠시마 방류, 그죠? 하게 되면 그걸 견제하는 거죠. 국제가 야, 그거 버리지 마. 왜 그래 막 버리냐?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위 주체들, 뭐 비정부 기구라든지, 그죠? 어떤 단체, 운동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견제하는 거지, 그죠? 그 견제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랑 협력해가지고 견제하자.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죠, 그죠? 소설 같은 그 뇌피셜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가라는 건 뭡니까? 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국가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 추구를 그대로 놔두고 국가가 이익 추구를 항상 하니까 그걸 인정해서 국가 이익을 추구를 하다 보면 항상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게 되더라. 왜? 협력을 왜 하느냐? 협력을 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의존성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국제 안정이 이루어지고, 국제 안정이 되면 자국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죠. 비정부기구, 전문가들, 다국적 기업 이런 애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서로 이익을 건진더라, 이익을 빼가더라, 이익을 챙기더라. 그래 보는 거지. 견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뇌피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뇌피셜과 추론의 큰 차이는 뭐냐? 근거가 지문에 있느냐, 지문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뇌피셜은 지문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지. 그죠? 뭐 영화, 드라마, 뭐 그런 거 막 남의 말, 막 이런 거 듣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다 틀리게 된다.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낮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그죠? 뇌피셜이랑 추론을 구분을 못하게 될 때 문제가 틀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조금 쉬었다가 봅시다. 자, 4번 봅시다. 4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생물학자인 게릿 하디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논문을 발표했다. 환경 문제가 발생되는 과정?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 과정을 보고 싶다고? 하디는 목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 목초지를 예로 든다. 목동들은 각자 자신의 가축을 목초지에 방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다. 만약 개의 목동들이 적절한 수의 가축보다 더 많은 가축을 키운다면 이에 의해 개의 목동들은 이득을 얻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목초지 감소는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고 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지불 안 하겠지 뭐. 풀 뭐 뜯어먹는 건데 뭐.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목초지가 완전히 파괴된다.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풀이 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다 뜯어먹어버리니까 뭐 다 싹 사라지겠지. 풀이 다 없어지겠지. 완전히 파괴된다. 이건 뭐 현실주의의 어떤 그 비관적인 어떤 결론이겠네요. 하딘의 예시는 지구 환경이라는 공유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상황에서 지구 환경 문제가 땡땡땡 어떤 것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지구 환경 문제가 이제 이 예시가 뭡니까? 현실주의에 대한 예시겠네요. 그죠? 봅시다. 1번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 간의 협력이 안 이루어졌는데? 국가 간의 협력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파탄 난 거잖아요. 그죠?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지더라도 라는 얘기가 아니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틀려버렸지 벌써. 그죠? 그 이루어지면 극복이 되겠지. 이거 뭐 풀 좀 대강 뜯어먹자. 아니면 뭐 양을 몇 마리만 키우자.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게 이제 된 거지. 국제간 협력이 된 건데 협력이 안 됐으니까 이 지경이 난 겁니다. 그죠? 파괴가 된 거잖아요. 2번 개별 국가의 합리적 이익을 추구할 이익 추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합리적 이익을 추구. 개별 목동들이 합리적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냥 뭐 이익 추구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오케이. 해결될 수 있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파괴가 됐잖아요. 그죠? 틀렸지, 그죠? 이익은 추구할 수 있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파괴가 됐다. 해결이 됐다. 해결 안 됐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3번. 국가들의 집단적인 노력의 부재. 그죠? 어떤 집단적인 노력이 없는 것. 목동위원회, 목동단체. 뭐 이런 단체가 없어. 그죠? 그 노력이 없으니까 부재하니까 비관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된 거지. 그죠? 파괴가 된 거야. 그것을 보여준다. 뭐 4-3에 보면 뭐 있나? 근데 비관적인 어떤 상황에 부닥쳤다. 그죠? 집단적인 노력의 부재로 인해 비관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그죠? 맞네. 내용 일치고 요 부분은 내용 일치네요. 그죠? 4번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야 개별 국가의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개별 국가의 정책에 이제 우선순위에 들게 되는 게 뭐가 지금 지구 환경 문제가 우선순위에 들게 되려 그러면은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죠.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환경 그 문제가 정책이 우선순위로 올라오지 않았어.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 그게 이제 우선순위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증가한 거겠지. 그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니까 이거 뭐 딴 얘기죠. 그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래도 지구환경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 올라온다?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목초지 단체의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에 우선순위에 올라와가지고 가축수를 제한하자, 이런 예시가 필요한 거지. 요 4번을 설명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목초 간에 막 경쟁이 일어났어. 이 예시가, 보기가 경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하는 거지. 야, 이러다가 이거 목초지 완전히 다 파괴되겠네. 그러니까, 야, 우리 단체에서, 목초지 단체에서 정책을 이제 우선순위를 올리기를, 가축수를 좀 제한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파괴가 되지 않았다. 이래 되면 그런 예시인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4번이 맞는 거지. 그죠? 예시를 들어도.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5번. 국가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목초지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작살 났는데, 존폐가 작살이 났는데, 이거 않아도 친환경적인 정책이 채택될 수 있다 는 예시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예시를 들려면 어떻게 돼? 목초지가 하게 됐어. 감소를 해.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겠지. 야, 이거 목초지 이러다가 다 파괴되겠는데? 파괴 전에 가축수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런 예시가 있다면, 국가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어떤 친환경적인 정책이 채택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는 건 이해죠. 그죠? 이해입니다. 다 나중에 다 파탄 나가지고 파괴되어 있는 상황은 이 예는 적절하지 않죠. 이 예는 3번에 해당하고, 요거의 예는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의 예시를 들어라. 그럼 요거 목초지 감소해가지고 파괴되기 전에 어떤 정책을 바꾸는 거. 이거는 추론 문제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또 5번 봅시다. 5번.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좀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자유주의를 칭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어떤 일이 경쟁이 되거나 아니면 협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 본 거잖아요. 그죠? 고정주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요약을 하게 되면, 그죠? 고정된 시각 갖지 마라. 이런 고정된 시각 갖지 말고, 가질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든 협력을 하든 된다. 그죠? 근데 요거는 칭찬하고 요거는 비판했습니다. 그죠? 했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구성주의의 목적은 국가 중심적 사고를 탈피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봅시다. 보기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178개국 정부 대표와 167개국 비민간단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참여를 했네요. 등이 참석한 UN 지구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지구 환경의 회복과 보존이란 대의에 공감하고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환경을 이제 회복하고 보존하자, 그렇게 이제 논의를 했는데, 특히 회담에서 생물 종다양성 상실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제1세계, 그러니까 1세계는 뭡니까? 좀 잘 나가는 나라들, 그죠? 그런 나라들은 생물 종 유전자 다양성의 이제 경제적 가치가 이제 중요하게 대두됐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선진국이니까, 야, 생물 종 이거 다양성 이거 유전자 이거 중요한 거야,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대두되는 반면에 제3세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조금 이제 후진국들은 1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야, 니들이 자꾸 니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막 유전자 탐사한다고 다 온 막 땅을 파대배고 막 해가지고 막 나라 엉망으로 만든다, 이거 막 돈 내놔라.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제3세계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돈 달라는 거. 제1세계는 야, 경제적 가치가 높아, 그 대단해, 중요한 거야, 파괴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주장이 어떤
어떤 경쟁 상태는 아닌 거죠. 경쟁이 아닙니다. 그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1세계는 유전자 경쟁적 경제적 가치가 높으니까 유전자 탐사하는데 제3세계 니들이 좀 참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제3세계는 아니야 뭐 나 못 참겠어 돈 내놔 이게 돼야지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경쟁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얘들은 경제적 보상 좀 해달라. 제1세계 국가들 보고 돈 내놔라는 게 아니고 다국적 기업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제1세계 이제 기업한테다가 돈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기업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경쟁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제3세계가 제1세계의 다국적 기업에다가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경쟁입니까? 요구하는 거죠. 경쟁이 아닌 거지. 얘들들이 싸우는 겁니까? 경쟁을 한다. 어떤 경쟁이라는 건 뭐 하나를 이익을 놓고 야 그거 내 거야. 유전자 이거 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전자가 다 내 거야. 다국적 기업은 그거 왜 네 거냐? 같이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되는 건데. 그죠? 이거 보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죠? 경쟁이라고 보기 힘들지. 그죠? 어쨌든 간에 제1세계는 막 딴소리 하는 거죠. 막 경제적 가치가 대단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지구 환경 파괴하면 안 돼.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제3세계는 야, 니들 기업이 와가지고 돈 다 가져간다 탐사하니까 돈 내놔라. 그죠? 그겁니다. 생물 종다양성이 자연의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로 바뀌었다. 이게 종다양성이 자연의 문제를 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돈 문제로 바뀌어. 돈 달라고 막 이러죠. 바뀌었고 특히 제1세계와 제3세계를 아우르는 사안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연관돼서 하는 거지. 짬뽕이 된 거니까. 생물 종다양성 상실이 회담의 이제 관심사로 이제 주목받는 데는 이렇게 일이 벌어진 데는 저명한 자연과학자들 얘들이 이제 막 떠들고 당겨가지고 그렇습니다. 들이 생물 종다양성의 쟁점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많이 언급하고 막 떠들고 막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이 이제 영향을 미쳤죠. 대중의 관심, 사람들이 막 클릭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중요하겠구나. 해갖고 이제 이렇게 유엔에서 이제 언급한 거겠죠. 지구 정상회의를 한 겁니다. 그죠? 이와 관련해 보전 생물학,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보전 생물학이 있었는데 생물 종다양성 쟁점에 이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죠. 얘들이 이제 보전 생물학자들이 이제 막 이슈가 되겠네.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유튜브에 나오고 출연료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제1세계 사람들은 야, 그 유전자 종다양성 아주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3세계는 야, 그 종다양성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니들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 다 파고 막 생물 종 잡아가고 막 이런다. 돈 내놔라. 그 얘기고. 이렇게 경제로 싸우는 거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구성주의 관점에서 뭐라 그랬죠? 1번. 제1세계와 제3세계가 생물 종다양성 상실 문제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제1세계는 뭐냐? 생물 종다양성 상실이 이제 경제적 가치가 좀 중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제3세계는 기업한테 돈 떠들려 하는 거죠. 기업한테 돈 내놔라고 하는 거지. 돈 내놔. 다르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맞고, 경쟁적 관계에 놓을 수밖에 없다. 경쟁을 하지 않죠. 1세계와 3세계가 지금 경쟁하는 겁니까? 아니죠. 1세계와 3세계는 직접적인 트러블, 싸우는 게 아닙니다. 1세계의 다국적 기업, 얘들과 오히려 이제 좀 싸운다고 보는 건데, 이것도 경쟁 관계라고 보기 힘들지. 제3세계가 보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경쟁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말 자체가 틀린 거지. 경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죠? 이래 보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 종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연의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로 바뀌었다. 요건이 맞죠. 바뀌었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고정된 시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맞네. 고정된 시각이 없다. 고정된 시각에 대한 얘기는 있었죠. 본문에서. 고정된 시각을 가진다. 이거 이제 구성주의가 비판하는 거죠. 고정된 시각을 갖지 말고 상황마다 다르게 봐라. 어떤 상황에서는 경쟁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협력을 한다. 그렇게 이제 구성주의가 본 겁니다. 고정된 시각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막 자연의 문제 한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 시각으로 본다. 맞다. 3번. 회담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지구 환경의 회복과 보존에 대해서는 보존이라는 대의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그거는 뭐 대의 공감했잖아요, 그죠? 대의 공감했으니까 내용 일치고,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 공통 이해관계 맞네요, 그죠? 공통 이해관계. 이렇게 되어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나? 이런 표현이 있었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될 때, 그죠? 어디 갔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돼서 문제 해결의 발판 마련. 똑같네, 그죠? 내용 일치죠. 이게 이제 구성주의의 관점이고, 구성주의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자유주의가 협력해서 얻는 이득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뭐 구성주의 관점이니까, 그죠? 맞다. 그다음 4번. 생물 종다양성 쟁점이 각국 정부 대표와 민간단체 대표가 참석한 회담에서, 이거 정부 대표도 있고 민간단체도 왔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주체겠네, 그죠? 참석한 회담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맞고,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이 해당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발달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나? 다른 행위 주체자들과 어떤 상호작용,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당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내용 일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비정부기구라든지 어떤 전문가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나 시각이, 이해관계가 발달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얘들이 막 논의를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쟁점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 그죠? 새로운 시각 이런 것을 발달시켰다. 맞죠, 그죠? 5번. 자연과학자들이 공론장에서 생물 종다양성 쟁점을 언급하고 막 떠들고 댕겼죠, 그죠? 유튜브에서 떠들고 막 이래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과학적 근거 제공했죠. 이제 보존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박사들이 그걸 제공해서 회담에서 주목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죠. 영향을 미친 거야. 막 떠들고 댕겨가지고 영향을 미쳤죠, 그죠? 환경 문제 해결에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얘들이 막 떠들고 댕겼기 때문에, 막 떠들고 다닌 거야. 과학적 근거를 막 보존 생물학자 이거 전공한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댕기고,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네 하면서 이제 클릭을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을 끌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정상회담을 한 거야, 유엔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죠? 맞다. 답 1번이었습니다. 이거 뭐 문제를 풀려면 빨리 풀어지는데, 이제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어떤 비약 없이 문제를 풀어보려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문제 푸는 거나 아니면 본문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또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